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연기하지 않고 현행 당헌 당규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강북구에서 투명 페트병을 종량제 봉투와 바꿀 수 있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충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에 K바이오랩 허브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남원시가 우리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회 소식입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했습니다. 지난해 3월 공천에 불복해 탈당한 뒤 1년 3개월여 만에 친정 복귀입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지난해 3월 공천에 불복해 탈당한 뒤 1년 3개월 만에 국민의힘으로 복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에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의 복당 안건을 상정해 반대 의견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당내에서 찬성이 강했던 점에 이준석 신임 대표도 복당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의사를 계속 밝혀온 만큼 예상대로였다는 평가입니다.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홍 의원이 가세하면서 당내 대권 후보군이 한층 견고해진 모습입니다. 다만 강경 보수로의 회귀로 우려하는 일부 의원이나 지지층의 반발이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최근 윤 전 총장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이어온 홍 의원은 지난 23일 엑스파일 논란과 관련해 사찰을 늘 지휘했던 분이 불법 사찰을 운운하며 검증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불법 사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아마추어스러운 공격이라며 복당을 앞둔 시기에 이런 글을 올리는 게 의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당장 윤 전 총장을 영입해야 한다는 게 당내 중론인 상황에서 홍 의원의 등장은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권 도전을 앞두고 복당이라는 시험대를 넘은 홍준표 의원. 오늘 최고위원회의 복당 결정으로 1년 3개월 만에 다시 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잠시 집을 떠나야 했던 집안의 맏아들이 돌아온 셈입니다. 공정과 자유, 서민과 소통을 기치로 삼아 정권 교체를 위한 하늘의 미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합과 통합 그리고 연합입니다. 이런 삼합의 정신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모두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이로써 국민의힘 내 대권 주자들은 유승민 전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 하태경 의원에 더해 홍준표 의원까지 4명으로 늘어난 상황인 만큼 앞으로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연기하지 않고 현행 당헌 당규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지도부는 이날 의총을 열어 경선 연기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을 청취한 뒤 자유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20일 심야 비공개 회의를 열고 경선 연기를 논의했지만 지도부 간에도 이견이 커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의원님들 사이에서 대선 경선 연기 논란에 대한 의원님들 의견을 듣기 위해 의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날 비공개로 이뤄진 의총에선 경선 연기 찬성 측인 이낙연계 홍기원 의원, 정세균계 김종민 의원이 연기 반대 측인 이재명계의 김병욱, 김남국 의원이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날 의총은 당초 예상했던 2시간을 훌쩍 넘긴 3시간 20분이 지나서 끝났으며 의총 전날에도 찬성 입장인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측과 반대 입장인 이재명 지사 측의 갈등은 격화했습니다. 또한 정 전 총리는 직접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 당무위원회 의결로 경선 연기를 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와 보조를 맞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게 예. 상호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예. 좀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가 260일 정도 남았습니다. 경선 시기 조율이 필요하다는 권리당원 서명자 수가 이틀 만에 2만이 넘었습니다. 저는 지난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4, 5명 남짓 앉혀놓고 유세했습니다. 대선 경선마저 이렇게 치를 수는 없습니다.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따져서는 안 됩니다. 반면 이 지사 측 민형배 의원은 SNS를 통해 당헌 당규대로 제때 경선을 치러야 지금 신뢰의 위기에 처한 민주당이 그나마 사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의총서 3시간에 걸친 경론 이후 최고위원회를 열었지만 대선 경선 연기 결론은 내지 못한 채 끝났으며 이후 25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경선 연기는 하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선 경선 일정을 현행 180일 전 후보 선출 규정대로 9월 초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3월 9일 우리 민주당이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이 적절할 것인가 충정 어린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도부는 하나로 가야 된다는 합의하에 이견이 있는 최고위원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셨고 같이 힘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장마나 폭우에 따른 지하주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무료 설치에 나섰습니다. 동주민센터로 10월까지 신청하면 역류를 막아주는 방지기나 탈부착이 가능한 물막이 판이 시공됩니다. 강북구가 여름철 장마와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수 역류나 빗물 유입이 우려되는 지하주택을 대상으로 침수 방지 시설을 무료로 설치합니다. 화장실이나 주방, 마당 배수구에는 수위가 높아질 때 역류를 막아주는 방지기가 부착됩니다. 공공도로보다 낮은 지하 출입구의 턱이나 창문에는 탈부착이 가능한 40cm 높이의 개폐식 물막이판이 시공됩니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해 오는 10월까지 제출하면 되고 강북구는 현장 확인을 거쳐 해당 가정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시공에 따른 별도의 공사비는 없지만 수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고 세대주나 건물주에게는 유지관리 책임이 부여됩니다. 구청 안전치수과로 문의하면 침수 방지 시설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을 따로 모아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가져오면 종량제 봉투와 맞바꿀 수 있는 사업이 강북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교환 사업은 올바른 배출법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반 플라스틱 합성 수지와 불순물이 섞인 페트병은 제외됩니다. 강북구가 투명 페트병을 종량제 봉투로 교환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어 친환경 생태계 조성과 자원 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환 대상은 물이나 음료수, 막걸리, 우유 용기로 사용되는 투명하고 색깔이 없는 페트병입니다. 일반 플라스틱 합성 수지인 유색 페트병과 일회용 컵, 양념류, 식품 포장 용기를 비롯해 불순물이 들어있는 페트병은 제외됩니다. 페트병의 용량에 따라 교환 가능한 종량제 봉투의 크기도 조정됩니다. 매주 목요일 수거일에 맞춰 500ml 페트병 30개를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가져오면 10리터 종량제 봉투 1장과 바꿀 수 있고 1.5리터 이하는 15개당 1장, 2리터 이상은 10개당 1장과 맞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교환 사업은 투명 페트병의 올바른 분리 배출 방법을 확산하고 고품질의 재활용품을 얻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해 연말부터 일반 플라스틱과 투명 페트병을 구분해 분리 배출해야 하고 단독주택은 올해 12월부터 지정 요일제가 의무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마포구는 암 검진 대상자 중 아직 검진을 받지 않은 구민이 서둘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암 검진 홍보에 나섰습니다. 마포구 보건소는 국가 암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습니다. 국가 암검진은 의료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소득층에게 암 검진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가운데 보험료 부과 기준이 하위 50% 대상으로 5대암과 폐암에 대해 암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 대상자는 국가 암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검진받을 수 있으며 국가 암검진을 통한 암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최근 변화된 새로운 여행 트렌드에 맞춰 대전시가 대청호 500리길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비대면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대전시가 가족, 친구 등 소규모 여행객들이 스마트폰으로 실감 기술을 활용한 미션을 수행하면서 대청호 500리길을 여행할 수 있는 스마트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시민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모바일 앱에서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 주인공이 돼 미션을 수행하며 여행하는 방식의 비대면 여행 콘텐츠입니다. 세부 관광 프로그램은 빼어난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대청호 500리길을 배경으로 한 3개 콘텐츠로 구성됐으며 참가 방법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리얼월드 앱을 내려받아 설치 후 해당 콘텐츠를 실행하면 됩니다. 또한 각 콘텐츠별 체험 시간은 2-3시간 정도 소요되고 올해까지 무료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다시 예전처럼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전시가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수 활성화 진작을 위해 올해 첫 추경에 36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40억 원 등 10개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69억 원을 확보했으며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발행액 250억 원 등 8개 사업에 총 299억 원을 증액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1인 자영업자 대전형 유급 병가제 도입, 버팀목 자금 등 노점상 소득 안정 지원, 전통시장과 상점과 주차 환경 개선 사업, 온통대전 발행액 규모 확대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지난 15일 3.38대 1의 높은 경쟁률로 합격한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 2기 교육생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입교식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온라인 생중계와 병행해 진행됐으며 교육생의 사관학교 지원 동기와 포부, 일기생 체험 수기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7개월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동안에 이제 교육을 열심히 받아서 최대한 많은 것을 흡수해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기로 선정된 180명의 교육생들은 10월 말까지 AI 알고리즘, 딥러닝, 빅데이터 분석 등 중고급 과정을 이수하고 11월부터 12월에는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등 지역 특화 산업과 공공 분야를 주제로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 실습 과정 교육을 받게 됩니다. 광주시는 전국에서 온 교육생을 위해 기숙사와 점심을 무료 제공하고 해커톤,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성적 우수자에게 시상금 및 국내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하며 취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지난 16일 열린 2021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착수식을 시작으로 드론 산업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도심 내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아이템을 제안하고 실증 활용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을 활용해 작년 8월 집중호우 피해 등 도심 속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실증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일정을 시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광주시는 드론 기술을 접목해 수해 예방, 긴급 대응, 복구까지 이어지는 재난안전 플랫폼 구축과 실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11월까지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인 북구 첨단산단, 영산강변, 양동시장 일원에서 비행선 드론과 방수 드론을 활용한 상습 피해 지역 순찰, 수소 방역 드론을 이용한 재난복구 등을 실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한국 LPG 배관망 사업단과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올해 실시 설계 후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관내 4개소를 대상으로 총 사업비 4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합니다. 주요 사업은 LPG 저장 탱크 설치, 각 세대의 가스 배관, 보일러, 안전장치 등으로 LPG를 공급해 30에서 50%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한편 한국 LPG 배관망 사업단이 횡성군 저소득계층에 전달해달라며 540만 원 상당의 가정용 가스레인지 30대를 기탁했습니다. 횡성군은 관내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실시합니다. 경제총조사는 국가 경제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고 각종 경제 통계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경제통계 인프라로 5년 주기 국가 기본 통계조사입니다. 이번 경제총조사의 조사 대상은 관내 3,700여 사업체로 사업체명, 소재지 등 37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가 이뤄집니다. 기간은 6월 14일부터 7월 9일까지로 조사원들이 방문하여 대면 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PC,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비대면 조사도 병행 실시됩니다. 비대면 조사를 원하는 사업체에서는 횡성군청 상황실에 전화해 참여 번호와 비밀번호를 확인한 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중소벤처기업부에 K바이오 래퍼브 구축을 위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충북도 의회는 K바이오 래퍼브 구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한 K바이오 래퍼브. 신약 개발부터 바이오 창업 기업의 실험 연구, 임상, 시제품 제작까지 할 수 있는 종합센터로 국비 2,5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국 12개 시도가 K바이오 래퍼브 유치를 선언한 가운데 충청북도도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충청북도는 특히 바이오 취업 지원 기관인 래퍼브 유치를 통해 기존 인프라와 연계 충북 오송을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래퍼브 구축을 위한 사업 계획서를 중기부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바이오 관련 전국 61개 기업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17일 도내 주요 경제기관 단체가 참여한 목요 경제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홍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K바이오 래퍼브 충북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충청북도 의회와 청주시 의회는 오송이 최적이라는 내용이 담긴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고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충청북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실패 경험에서 알 수 있듯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등한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균형 발전 기여도와 효과를 반영해 선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주 누리길 환경 개성 사업이 마무리되는 등 도심지 곳곳이 활짝 핀 수국으로 시민들의 발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주 누리길은 총 연장 4.7km 구간 중 1, 2구간 소나무 숲길과 메타세콰이어 숲길 1.6km가 해당되며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해 12월 착공해 지난 5월 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곳에는 LA드림, 니코블루 등 수국 품종 8종과 금목서, 은목서 등 8만 8천 본의 수목과 초화류를 식재하고 포토존, 흔들의자, 쉼터 등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와 쉴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휴부지 건강숲길, 명동공원 등 9개소에 2만 5천 본 규모의 수국이 만개해 올해 8월까지 시민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식재된 수국은 2020년 양산시 초화류 육모장에서 시범 생산한 1년생 수국이며 양산시는 2025년까지 15만 본 규모의 수국을 자체 생산해 양산을 꽃이 가득한 수국의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항운하 크루즈 자율운항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자율운항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선박 자율운항의 시대를 활짝 열었는데요. 스마트시티 포항이 디지털 기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16일 포항 운하 및 송도 해양 일원에서 포항 운하 크루즈 자율운항 시연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크루즈 자율운항 시연으로 선박 자율운항 전문 회사인 아비커스사가
국내 최초로 선박 완전 자율운항에 성공하며 차세대 해상 모빌리티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시연회에서 포항 크루즈 상용선은 포항 운하에서 송도 해안까지 약 10km를 순항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선박과 항로 주변을 분석하고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이를 항해자에게 알려주는 하이나스와 자동 선박 이접안 시스템인 하이바스 등의 최첨단 자율운항 기술을 활용해 출항부터 운항, 귀항, 접안까지 완전한 자율운항을 선보였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포항운하 크루즈 자율운항 시연으로 포항 운하와 송도 해양 일원이 선박 자율운항 실험 실증의 테스트베드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향후 송도 해양 ICT 기반 신산업 육성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라도 소식입니다. COP28 유치위원회 공동위원회가 제4차 정기회의를 열고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번 제4차 정기회의에서는 COP28 유치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운동 전개와 탄소 사냥꾼 활동 확대는 물론 온오프라인 홍보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COP28은 2023년 11월에 열릴 예정으로 개최국은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 제26차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남원시가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양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사용자가 수질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연중 운영합니다. 우리 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는 수돗물에 대한 인식 개선과 음용률 증대를 위해 수돗물을 공급받는 가정에서 수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거나 수질이 궁금할 때 수질 검사를 의뢰하면 담당자가 각 가정을 방문해 무료로 수돗물 수질 검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남원시에서는 휴대용 수질 검사 장비를 활용해 7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하고 수질 상태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남원시 상수도 사업소장은 수질 검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 행정을 실현하고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와 안정성을 홍보하는 등 앞으로도 양질의 수돗물 공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우정이었습니다. 익산시가 실내 야구 연습장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스포츠 메카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전북 익산시가 최상의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는 실내 야구 연습장을 준공하는 등 최적의 인프라 구축으로 스포츠 메카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는 기존 야구장 시설에 실내 야구 연습장을 더한 탄탄한 인프라로 야구인 저변을 확대하고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익산시는 국비 16억 원 등 총 사업비 38억 9천만 원을 들여 지난해 10월 실내 야구 연습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스포츠 중심 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게 된 만큼 시민들이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우정이었습니다. 전라북도가 군산시와 함께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는데요. 양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가 군산시 군산대와 함께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군산강소 연구개발특구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강소특구 비전 선포식은 군산강소 특구 지역의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기술 사업화를 위해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과 교류회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5년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과 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전국 5개 지역의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했으며 2019년에는 6개 지역, 지난해에는 군산을 포함한 6개 지역을 강소특구로 추가 지정한 바 있습니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전기차 소프트웨어 융합 부품과 전기차 구동 부품 등 2개 분야를 축으로 기술 혁신을 통한 국내 최고의 전기차 전장 부품과 부품 소재 중심의 산업기지로 조성하겠다며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양호정이었습니다.
7월을 맞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됩니다. 수도권은 2단계로 사적 모임 인원은 7월 첫 2주간 6명까지 허용하고 비수도권은 1단계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